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6-1 형성평가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나가기 전에 시험번 미 안내 공지를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가정통신문에 오류가 있었어요.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 빨간색 글씨에 교과서 페이지 수를 보시면 3단원과 6단원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시고요. 바로 3단원과 6단원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형성평가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과 2번을 풀기 전에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질량이 2kg인 공을 가만히 떨어뜨렸다. 자, 이렇게 가만히 떨어뜨렸다라는 것은요, 이 공의 처음 속력은 0m/s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문제 1번 살펴볼게요. 공이 A지점을 지나갈 때 공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공기저항을 무시했을 때 처음 상황과 나중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상황이 달랐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나중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즉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죠?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로 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A 지점을 가기 전에 맨 처음에 이 공은 현재 10m 높이에 있었고 2kg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속력은 0이에요. 그렇다면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2kg 곱하기 높이 10m인데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0이기 때문에 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중 역학적 에너지, 즉 A 지점에서는요. 9.8 곱하기 2kg 곱하기 2m의 높이를 갖고 있고 운동 에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의 합은 9.8 곱하기 2kg 곱하기 10m의 값과 같아요. 따라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9.8 곱하기 2kg 곱하기 8m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를 구하게 된다면 운동 에너지 대 위치 에너지는 하고 9.8 곱하기 2kg 곱하기 8m 9.8 곱하기 2kg 곱하기 2m 라고 쓰면 너무 길죠. 자, 같은 숫자는 지워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비를 구할 때는 같은 숫자는 의미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쓰면은 8대 2가 나와요. 자, 2로 나누어서 주면은 4대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 대 위치 에너지의 비는 4대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A 지점도 지나서 공이 지면에 닿는 순간의 공의 속력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 역학적 에너지와 나중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라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아까 구했다시피 9.8 곱하기 2kg 곱하기 10m였고요. 운동 에너지는 0줄이었습니다. 나중 역학적 에너지는 지금 공이 지면에 닿는 순간이기 때문에 높이는 0m죠.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0이고 운동 에너지만 존재합니다. 자, 근데 운동 에너지 공식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kg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영어로 V라고 쓴 것은 속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정리해 보면은 마찬가지로 9.8 곱하기 2kg 곱하기 10은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자, 영어 말고 한글로 써볼게요. 오, 다 지워졌네. 다시 돌려서 좀 작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속력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얘네를 샤바샤바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럴 때 계산할 때 팁은요. 같은 숫자는 다 지워주시는 게 계산이 좀 더 빠릅니다. 자, 그러면 속력의 제곱을 계산해서 속력은 14m/s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 그림은 A점에서 위로 던져 올린 농구공이 최고점인 5점을 지난 후 B점에서 떨어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농구공의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농구공이 시작한 저 붉은색, 핑크색 선이 보이시나요? 그 선은 기준면입니다. 이 기준면에 있는 저 공은 높이가 0m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0이에요. 즉, 위치 에너지는 0에 해당해요. 하지만 속력이 엄청 빠르겠죠?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최고입니다. 엄청 커요. 그리고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겠죠. 미안해요. 자,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왜? 높이가 올라갔으니까요. 반면에 위로 점점 올라갈수록 속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요. 5점에 도달했을 때는 최고점에서는 멈칫했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에 해당합니다. 왜? 속력이 0이니까. 반대로 최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최고입니다. 제일 커요. 그러다가 점점 아래로 떨어질 때는 위치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다가 B점에 도달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위치 에너지는 0에 운동 에너지는 최고점에 이다르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A점에서 B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보존된다 하여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A점에서 O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위로 올라가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엄청 많았다가 점점점 줄어들고 그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5점에서 B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즉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마찬가지예요.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높이는 낮아지고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고 반면에 속력은 빨라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라는 내용은 바로 역학적 에너지 전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A점과 B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같다. 왜?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똑같이 0이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최고로 시작했으면 나중에 운동 에너지도 최고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5점에서 위치 에너지보다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더 크다. 자, 지금 5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5점에서는요. 운동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만 역학적 에너지를 다 채워줘요. 따라서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5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같아야 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A점에 정지해 있던 질량 2kg인 물체가 낙하하였다. 자, 지금 처음에 정지했다 그랬어요. 그럼 A점에서의 공의 속력은 0m/s입니다. 그러다가 B점을 지나는 순간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처럼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동일합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한 거죠.
그럼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나누어 구할 수가 있는데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2kg 곱하기 높이 8m로 쓸 수 있고요.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0이기 때문에 0입니다. 이것은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6m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어요. 9.8 곱하기 2kg 곱하기 6m. 그 다음에 속력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쓸 수 없어서 운동 에너지라 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9.8 곱하기 2kg 곱하기 2m의 수치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를 구할 때는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는 자 같은 숫자 아까 말했다시피 9.8, 2kg, 2kg 지워주고 남는 6m와 2m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는 6대 2라고 쓸 수 있고 약분해주면 3대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10m 높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 자, 마찬가지로 10m 높이에 있는 이 공의 처음 속력은 0m/s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높이 5m 지점을 지나가는 순간 물체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시오. 다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는 나중에 5m 지점에 있던 나중 역학적 에너지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처음 역학적 에너지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2kg 곱하기 높이 10m이고요. 이때의 속력은 0m/s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5m에 됐을 때의 위치 에너지 9.8 곱하기 2kg 곱하기 5m일 때와 그때의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운동 에너지는 9.8 곱하기 2kg 곱하기 5m와 숫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위치 에너지의 크기와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같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높이가 반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처음 높이보다 반 정도 떨어졌을 때에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와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반으로 똑같다라는 거 팁으로 알아주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해보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모두 98줄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196줄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질량이 3kg인 물체가 A점에서 B점으로 낙하할 때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120줄이고 위치 에너지는 안 알려줬어요.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67줄이다. A와 B점 사이의 높이차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위치 에너지를 안 알려줘 놓고 높이차를 구하래요. 이 뜻은 바로 B를 기준면으로 놓았을 때 A점에서의 공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시오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옆에다 써볼게요. A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B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로 놓고 푸시면 됩니다. A 지점에서는 지금 위치 에너지 우리가 몰라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120줄이라고 주었습니다. B 지점에서는 지금 공의 위치는 기준면에 있기 때문에 높이가 0m예요.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0줄이고요. 운동 에너지는 267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A 지점의 위치 에너지는 147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9.8 곱하기 자 질량은 3kg이래요. 3kg 곱하기 높이라고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높이를 구할 수 있는데 높이는 147을 9.8 곱하기 3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높이는 얼마 나오나요? 5m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문제를 7번 문제가 없네요. 편집을 잘못했나봐요. 자 7번 문제 대신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연지 위로 던져 올린 공의 다중섬광장치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지금 공이 맨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럼 A 지점은 기준면이 되겠고 C 지점은 지금 공의 최고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0줄이고 운동 에너지는 지금 최고예요. 반대로 C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고 위치 에너지는 최고가 됩니다. B는 중간에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떨어지고 있을 거고요.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A, B, C 순이다. 운동 에너지는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가 맞습니다. 이때 C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0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A입니다. 마찬가지로 A 지점을 기준면으로 놓는다면 우리는 0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A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0이 아니죠. A에서의 0줄인 것은 바로 위치 에너지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위치 에너지가 0줄이고요. B에서의 힘의 방향은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입니다. 왜? 모든 물체는 항상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력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의 방향은 아래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C에서 공의 위치 에너지는 0줄이다 인데요. 위치 에너지는 최고의 숫자고요. 0줄인 것은 바로 운동 에너지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위로 던져 올린 공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도 아까 한 거와 동일해요. 아까 거는 위로 올라가는 A, B, C만 나타냈다면 이번에는 아래로 떨어지는 자유낙하인 C, D, E도 포함된 상황입니다. A와 E는 현재 기준면에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모두 0줄에 해당하고요. C 지점은 제일 높은 최고 지점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B는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고 있지만 D와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현재 감소 중입니다. 반대로 운동 에너지를 분석해보면요. A는 위로 던져 올렸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최고라고 볼 수 있지만 B로 올라갈수록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C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거의 0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D로 낙하하면서는 점점 속력이 빨라져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E에 와서는 운동 에너지는 최고, 위치 에너지는 0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B와 D에서 운동 에너지는 같다입니다. 지금 B와 D의 높이는 같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A에서 속력과 E에서의 속력은 같다. 맞습니다. 같은 높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0, 운동 에너지가 동일해요. 따라서 속력도 동일합니다. 3번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은 A2이다. 맞습니다. C에서의 공의 속력은 0이 되고 위치 에너지는 최대가 된다. 맞습니다. A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라면 C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100줄이 됩니다. 왜냐하면 A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역학적 에너지 전체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에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인데 A 지점은 위치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100줄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와 동일한 거예요. 반대로 C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예요.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A 지점의 운동 에너지와 C 지점의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100줄로 동일해야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질량 4kg인 물체를 10m/s의 속력으로 위로 던져 올렸더니 물체가 5m까지 올라갔다. 최고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문제 풀 때요. 최고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0줄 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약간 예외로 빼고 이 문제는 좀 고등학교 지식이 약간 포함돼야 되는 게 뭐냐면 얘를 약간 포물선적 측면에서의 운동으로 바라보아야 풀 수 있는 문제긴 해요. 근데 우리는 위로 그대로 올라갔다 그대로 떨어진다만 생각하고 풀 거기 때문에 원래 같았으면 운동 에너지가 0줄이 맞지만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포물선 운동적 측면에서 조금 더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푸는 방식 그대로 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나중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라고 놓고 푸시면 됩니다. 지금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기준면에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예요. 따라서 9.8 곱하기 4kg 곱하기 높이는 0.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4kg 곱하기 10m/s의 제곱으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 역학적 에너지인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9.8 곱하기 4kg 곱하기 5m에 더하기 운동 에너지 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0이고요. 자, 계산했을 때 나오는 200줄이 바로 196줄 더하기 운동 에너지라고 풀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계산하니까 4줄이라는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형태는 중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13번까지의 문제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에서 13번. 렉 걸렸다. 자, 11번에서 13번 질량이 4kg인 수레를 기준면으로부터 5m 높이에 있는 A점에 가만히, 자, 속력은 0m/s겠죠?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지금 A점은 5m의 높이에 있고 속력은 0인 상황이에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A에서 수레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시오. 자, 역학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라고 놓을 수 있죠. 자, 그러면 A점에서의 수레의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몇이었죠? 4kg 곱하기 높이 5m라고 쓸 수 있고요. 운동 에너지는 지금 속력이 0이기 때문에 0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나요? 196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12번. B점에서 수레의 운동에너지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라고 놓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196줄이라고 11번 문제에서 풀었었어요. 근데 원래는 아까 풀었던 대로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라고 놓고 푸셔야 됩니다.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지금 B 지점의 위치는 높이는 0m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0줄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바로 얼마다 라고 나오나요? 바로 196줄이라고 바로 나오죠. 즉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B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완전히 다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 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3번. C점에서 수레의 위치 에너지와 속력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C지점을 보면은 지금 높이 2.5m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C점에서의 수레의 위치 에너지와 속력도 마찬가지로 A점의 역학적 에너지와 C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라고 놓고 한 번에 풀 수가 있어요. 자, A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11번에서 구했던 방식 그대로 구하시면 196줄이 나오고요. C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라고 놓을 수 있는데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4kg 곱하기 높이 2.5m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라고 놓을 수 있어요. 자, 아까 이전 문제에서 선생님이 처음 높이의 딱 반쯤 되는 데에서는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었죠. 여기서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위치에너지의 크기와 운동에너지의 크기가 구했을 때 정확하게 98줄 더하기 98줄이 나온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C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98줄로 동일하게 나오고요. 이때 속력을 구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질량 4kg 곱하기 속력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98줄이다 라고 놓고 계산을 하시면 속력은 7m/s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질량이 20kg인 롤러코스터가 정지 상태에서, 즉 속력이 0인 상태에서 A점을 출발하여 D점까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팁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운동이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0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오로지 어디서만 온다? 높이, 위치 에너지에서만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편하게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5m를 계산하기 좋게 5이라고 놓아볼게요. 그랬을 때 B에서는요, 위치 에너지가 3, 2로 나올 거고, C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으로 나올 거고, D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2로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는요, 처음에는 0이었다가 B로 내려왔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이 합이 5, 2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2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C에서는 5, 2가 나와야 되는 거고 D에서는 3, 2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합이 다 5, 2로 나와야 돼서 그래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B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A 점에서 위치 에너지와 같다. 맞죠?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인데 A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동일하다, 같다.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3배다.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가 나왔죠? 자, 그러면 3배가 아니라 몇 배예요? 5분의 2, 0.4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B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D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B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3m라서 우리가 3,2라고 나왔었고 D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지금 3,2라고 우리가 구했습니다. 따라서 얘는 같아요. C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980줄이다 인데요. 이거 계산해보면은 지금 5, 즉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냐라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즉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묻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보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A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서 우리가 C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A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면 지금 9.8 곱하기 질량이 20kg이고요. 높이는 5m예요. 자,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980줄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980줄 맞군요. 5번. D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의 1.5배이다 인데요. D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3,2고요.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2입니다. 따라서 1.5배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아까처럼 선생님이 한 것처럼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다 일일이 수치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높이를 비교해서 대략적인 기호로 5,2, 3,2, 0,2, 2,2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도 한번 익혀놓으면 굉장히 간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서 한 번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15번 볼게요. 자, 15번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푼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그림과 같이 롤러코스터가 정지 상태에서 A 지점을 출발하여 F 지점으로 운동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면은 처음에 A 지점에서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A 지점에서의 속력은 0m/s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운동 에너지가 얼마다?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 0이에요. 자, 그럼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오로지 위치 에너지만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높이를 곱했을 때와 그 수치를 가지고 하면은 9.8 곱하기 질량을 2라고 놓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9.8 곱하기 질량을 우리가 기호인 2라고 놓아볼게요. 그러면 A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22이고 운동 에너지는 0이죠. B 지점도 계산해보면 B 지점은 12이고 운동 에너지는 더했을 때 20 나와야 돼서 마찬가지로 12가 나오고요. C 지점에서는 높이가 4m이기 때문에 4, 2의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더했을 때 20 나와야 돼서 운동 에너지는 16, 2 D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 19, 2 운동 에너지 1, 2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는 높이가 0이기 때문에 0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22 그 다음에 F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15, 2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더했을 때 20 나와야 되니까 5, 2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A와 E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이거는 항상 맞을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2번 볼게요. B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B 지점을 보면은 위치 에너지는 12라고 나왔고 운동 에너지도 12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 아까 다시 말했던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처음 높이에서 정지 있는 상태에서 처음 높이의 반이 되는 상황에서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크기가 같다. 인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AB 구간에서는 지금 낙하하고 있는 거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감소하고 있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4번. 롤러코스터의 속력이 가장 빠른 지점은 2이다. 가장 빠르려면은 높이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즉, 높이가 0이 되는 지점인 2가 맞습니다. 왜? 위치 에너지가 1도 남지 않아서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기 때문이에요. 5번,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는 3대 1이 되는 지점을 직접 구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는 없습니다. C는 전혀 아니고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가 1대 4가 나오고 있어요. C 지점은 1대 4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위치 에너지가 3, 운동 에너지가 1이 되는 지점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도 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즉, 3 더하기 1 하면 얼마 나와요? 4가 나오죠. 자, 21을 4로 나누어 주게 되면은 요 1이 의미하는 게 몇 2인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5,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치 에너지가 3이 되려면 15, 2 대 5, 2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15, 2 대 5, 2는 바로 15m 지점을 의미합니다. 지금 위에서는 F 지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에서 조금 선생님이 정신줄이 좀 놓아졌어요. 미안해요. 자, 16번. 버퍼링이 걸렸어. 자, 롤러코스터가 정지 상태에서 A점을 출발하여 B점을 거쳐 C점으로 운동하고 있다. 이때 B점과 C점에서 롤러코스터의 속력의 비를 구하시오. 자, 지금까지는 위치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속력이에요. 자, 그러면 A 지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처음 속력은 0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얼마다? 바로 0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아까 방금 썼던 방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A 지점은 지금 높이가 5m예요.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는 5, 2라고 놓아볼 수가 있겠죠. 아까 2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지? 9.8 곱하기 질량을 우리가 편하게 2 숫자를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 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이때 운동 에너지는 0이라고 했어요. B 지점에서는 지금 높이가 1m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2라고 놓을 수 있고 운동 에너지는 바로 4, 2라고 놓을 수 있겠죠. 왜? 합해서 A 지점의 위치 에너지랑 동일해야 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C 지점에서는 마찬가지로 4, 2이기 때문에 높이 위치 에너지는 4, 2 운동 에너지는 2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속력의 비를 구할 수 있는데 속력의 비는 바로 무슨 에너지를 이용해야 될까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지금 B 대 C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은 4, 2 대 2를 구할 수 있어요. 다시 4 대 1로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운동 에너지를 바로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공식 기억하시나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B랑 C에서의 질량은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얘네는 의미 있는 B를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속력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4대 1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속력의 제곱 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속력의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력 B 대 속력 C는 루트 4 대 루트 1 하면은 2 대 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7번 10m 높이에서 질량이 5kg인 모형 비행기가 6m/s의 속력으로 날고 있을 때 모형 비행기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시오. 자, 제일 쉬운 문제예요. 자, 그냥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래요. 자,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죠? 바로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죠? 9.8 곱하기 질량 5kg 곱하기 높이 10m로 구할 수가 있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5kg 곱하기 속력 6m/s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계산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하면 580줄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18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질량이 1kg인 야구공을 9.8m/s의 속력으로 위로 던져 올렸다면 야구공이 올라가는 최고 높이를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위로 올려 던지는 그 지점을 기준면이라고 놓고 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 역학적 에너지,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나중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라고 놓고 풀 수가 있겠죠. 자,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0줄이었고요.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요. 2분의 1 곱하기 1kg 곱하기 9.8m/s의 제곱으로 놓을 수가 있고요. 나중 역학적 에너지는 최고 높이 지점이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밖에 없을 겁니다. 즉 1kg 9.8부터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공식 순서는 안 바꿀게요. 9.8 곱하기 1kg 곱하기 최고 높이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이때는 0입니다. 최고 높이까지 올라갔다는 뜻은 거기서 멈칫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0이라서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계산하면 좋은데, 자, 여러분들이 계산 빨리 하는 방법은 같은 숫자는 지워준다는 거예요. 9.8 똑같은 숫자 또 있죠? 자, 그러면 바로 높이가 계산이 나와요. 따라서 최고 높이는 4.9m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과 같이 빗면의 A점에 질량이 4kg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바닥까지 미끄러져 내려간 후 B를 7m/s의 속력으로 통과하였다. A점의 높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B점이 있는 저 바닥면, 이 바닥면을 바로 우리가 기준면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 지점에서의 높이는 0m이기 때문에 B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줄이에요. 반면에 A점에서는요, 지금 처음에는 가만히 놓았기 때문에 속력이 0m/s예요. 따라서 운동 에너지도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아무리 빗면까지 동원해서 뭐 미끄러 내려져 간다 이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무슨 방식을 쓴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방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라고 놓습니다. 자, 그러면 A 지점에서는 9.8 곱하기 위치 에너지 4kg 곱하기, 자, 높이 몰라요. 구하래요.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지금 0이라고 했습니다. B에서는요, 지금 높이가 0이기 때문에 0으로 쓸 수 있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4kg 곱하기 7m/s의 제곱으로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슝슝슝 해보면, 자, 높이는 얼마 나와요? 2.5m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20번. 20m 높이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4배가 되는 지점을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높이에 있는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줘야 되는 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4배래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2라고 놓았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4,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한 값은 바로 5,2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 5,2는 무엇과 같다? 20m의 정지에 있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20m 높이에서 정지해 있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몰라. 그지? 그 다음에 높이 20m에 있고 운동 에너지는 0이래요. 근데 이 녀석이 바로 자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어떠한 위치의 높이를 h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2라고 구했던 것은 위치 에너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h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얘가 5,2라고 했기 때문에 5 곱하기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4배가 되는 그 지점의 높이 h라고 놓을게요. 자, 요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설명해보자면 지금 20m 높이에서 정지해 있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20m 곱하기 더하기 운동 에너지 0줄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지점에서는 지금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4배가 되는데 그것의 합을 우리가 5, 2로 놓을 거예요. 왜? 위치 에너지를 2라고 놓고 그것의 5배가 역학적 에너지인 것을 아까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같은 숫자를 쓱 지워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높이 h는 얼마가 나와요? 바로 4m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21번 마지막 문제예요. 자, 정신 차리고 같이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A점에 정지해 있는 롤러코스터가 레일 위를 운동하고 있다. 이때 B점에서의 속력이 2배가 되도록 하려면 A 지점의 높이를 몇 배로 높여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요, 한 레일 안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꿔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동일하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근데 A 지점에서는 지금 속력이 0m/s예요.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0이라는 뜻이죠. 그럼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무엇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바로 위치 에너지로만 구성되어 있다. 즉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h 더하기 0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바로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는 거예요. 왜? 높이가 0m잖아요.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0이고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라고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속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이 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속력을 2배로 올리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력이 2배로 올라가면은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될까요? 바로 4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를 결정하는 이 높이도 몇 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바로 4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높이 h는 4배로 높여야 한다라고 설명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선생님이 쓴 것처럼 A의 역학적 에너지는 B의 역학적 에너지랑 같은데 이때 속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높이이다. 이 속력을 2배로 증가시키면 운동 에너지가 4배로 증가하는데 그렇다면 위치 에너지도 4배로 커져야 한다. 따라서 높이가 4배로 증가해야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다 쓰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만 쓸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6-1단원 형성평가를 20문제 정도 풀어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문제는 총 19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1번부터 21번까지 있는 문제들을 다 풀었을 때 선생님이 항상 사용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나요? 바로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나중 역학적 에너지랑 같다.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로 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 때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나중 역학적 에너지랑 같다라는 방식으로 풀어보시다가 좀 익숙해지면은 중간중간 알려드렸던 스킬들이 좀 있고 본인이 약간 눈치껏 알 수 있는 스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연마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 먼저 탄탄히 하고 우리 다음 주에 6-2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